밴쿠버에 살고 있는 작은 형을 방문해서 몇 주 집을 비울 생각이다. 냉장고도 걱정되고 화분도 걱정된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천과 양동이를 활용한 방법이 있었는데 물의 높이가 화분보다 높아야 한다. 밤에 집 걱정이 돼서 페이크 TV라는 것을 설치해볼까 생각했다. 밤이 되면 자동적으로 켜지는데 밖에서 보면 마치 TV를 켜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낸다. 페이크 TV는 설치하지 않고 천을 2cm 넓이로 잘라서 화분과 양동이를 연결시켜놨다. 냉장고는 그냥 놔두고 갈까 하다가 코드를 뽑고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다 비웠다. 그리고 전기를 일부 아예 차단해버렸다. 집을 비우려니 신경 쓰이는 것도 많다. 작은 형한테 줄 양말, 두꺼운 톳 등을 챙긴 게 벌써 큰 가방 2개가 되었다. 엄마 그리고 숙모와 같이 시장에서 구입했다. 비행기를 타니 제일 좌측에 터번을 쓴 인도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봐서 프리즈 했더니 비켜주었다. 인도? India. 인도 사람이 내가 인도 하면 항상 인디아라고 고쳐주었다. 비행기 좌석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앞 좌석에 붙은 플라스틱을 내리면 탁자가 되는 것이다. 식탁도 되고 책상도 된다. 좌석은 같이 있는 세 좌석 중 가운데 좌석인데 무릎이 앞좌석에 닿을 정도로 좀 비좁았다. 창문 쪽은 엄마가 앉았다. 옆 한 좌석에 인도 여자가 서울이 영하의 날씨인데 반팔을 입고 계속 기침을 했다. 옷 좀 입으라고 하려다 참았다. 옆에 인도 사람은 스튜어디스에게 계속 먹을 걸 갖다 먹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주지? 분노의 한마디를 하려고 오니짱 하고 불렀더니 눈치챘는지 바로 전단지를 갖다 주었다. 의자 팔걸이에 단추가 있어 누르니 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스튜어디스가 왔다. 아 실수. 何をお手伝いしますか？ 아 잘못 눌렀네요.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밴쿠버 공항 도착하기 전 창문 밖으로 이어지는 눈 덮인 산이 너무 아름다웠다. 히말라야 산이 저렇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서 하강할 때 고막이 당기는 것 같아 귀 아래 위를 주물러 주었더니 좀 괜찮았다. 한국 거리에서 짜증나는 것이 거리에 까만 껌이 붙어 있는 것인데 여긴 없다. 있다 하더라도 색이 하얗다. 도로변에 앉아도 먼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앉아도 바지에 먼지가 안 묻었다. 밴쿠버는 나무가 많아 나무로 건물을 많이 짓는데 크게 춥지 않은 날씨라 단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밤에 잘 때 자동차 지나가면 약간 흔들림이 느껴진다. 캐나다는 나무가 많아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무만 팔아도 100년은 살 수 있다는 농담을 가끔 한다. 그 정도로 나무가 많다. 군대에서 때를 떠봐서 아는데 때 뜨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디나 있는 양질의 잔디는 어디서 난 걸까? 신기하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니 화장지가 양쪽에 2개가 걸려 있다. 이게 뭐지? 옛날에 한국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개를 끌고 다닌다. 하얀 개, 노란 개, 점박이 개 아무나 끌고 다닌다. 로이드 센터에 큰 개를 끌고 온 사람이 있었다. 큰 개가 몰에 들어와도 되나 싶다. 엄마랑 로이드에서 H마트를 찾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이가 몇이요? 나는 여기 온 지 10년 되었어. 나중에 한번 연락할게요. 이 할머니와 서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한인타운 상가에 한국 간판들이 붙어 있다. 여기가 한국인가 밴쿠버인가? 밴쿠버에서 한국인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면 여기 와봐야 할 것 같다. H마트에 가보니 진짜 한국에서 파는 식품 웬만한 건 다 있었다. 김, 된장, 고추장, 삼다수, 자반고등어, 한국 라면, 한국 과자, 뻥튀기 등 없는 게 없다. 직원도 한국 사람이었다. 쪽제비 2마리를 데리고 나온 여자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걸 꺼리자. 화가 난 듯 쪽제비 2마리를 가슴에 안고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샌드위치맨을 보았다. 2시간 전부터 돌고 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돌고 있다. 엥? 저게 뭐지? 어린아이를 자전거에 저런 식으로 태우고 가도 되나? 조금 놀랐다. 노인분이 보행 기구를 끌고 가는데 차가 항상 노인 먼저 가라고 기다린다. 노인들을 상당히 생각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곰의 접근을 방지하는 공공 쓰레기통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겨서 손을 넣어서 열면 되지만 곰은 그게 안 되나 보다. 큰 몰 안에서 한 노인분이 등산할 때 쓰는 스틱 2개로 걸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또 대형 테이블에서 한 회사 사람들이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있었다. 상당히 좋아 보였다. 맥도날드 마크에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이 그려져 있다. 그 단풍은 캐나다 국기에도 있는 것이다. 생일 카드를 발견했는데 건강하게 사는 법, 운동을 해라, 소금을 적게 먹어라 라고 써 있었다. 재미있다. 코키틀람 센터 몰 시작 전에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팀, 사람들이 많아 팀 시간대가 나뉘나 보다. 이 사람들은 몰 안에서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몰워커라고 한다. 몰이 얼마나 크면 여기서 걷기 운동까지 할까?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니 사람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나 보다. 코키틀람도 꽤 큰 도시인데 밑에 물길에 연어가 다닌다고 조심하라고 표시를 해놓았다. 코키틀람 센터 위쪽으로 가면 작은 개천이 나오는데 거기로 연어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다 와서 지쳐 있을 때 잡아서 인공적으로 부화시켜 1년이 되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방류한다. 매장에서 권투 선수였던 조지 포먼 쿠킹기를 발견했다. 권투 선수가 어떻게 쿠킹기를 만들었을까? 저지 포먼은 1973년 프레이저를 KO로 이기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 40전 전승 37KO였는데 알리에게 진다. 그 후 목사가 되어 청소년 센터를 하다 돈이 모자르자 권투를 다시 해서 45살에 다시 20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된다. 그 후 다시 챔피언에서 물러나 포먼 쿠킹기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팔렸다. 그래서 권투할 때보다 돈을 더 벌었다고 한다. 캐나다의 최고 인기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이다. 캐나다 사람 웨인 그레츠키는 NHL 아이스하키리그에서 전설적인 선수이다. 아이스하키의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그레츠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캐나다 사람이 아이스하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차에다 아이스하키 팀 깃발을 달고 다니기도 한다. 마트에 가보니 말려있는 비닐봉투에 손잡이가 달려있다. 아이디어가 좋네. 항상 물건 값보다 더 많이 계산돼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물건 가격에 세금 13%를 붙여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곳 버스의 특징은 앞에 자전거를 2대 정도 태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전거를 실으려면 꽤 귀찮을 텐데 환경을 생각한 것 같다. 보이는 것은 2대 연결된 버스. 버스를 타고 위를 쳐다보니 어멀전시 엑시트라고 써 있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저기로 탈출하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버스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유모차를 가지고 타는 사람이다. 유모차를 끄는 사람이 타면 접이식 의자에 앉은 사람은 다 일어나야 한다. 빈 버스가 와서 탔는데 한 버스 정거장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타서 꽉 찼다.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었다. 너 집에 가면 뭐 할 거니? 나 집에 가면 책 읽을 거야. 앞에 인도 사람 같은 학생이 가방이 껴서 있었는데 가방 가져간다고 할까봐 들어주지는 못했다. 한국 설렁탕 집에 들렸더니 교포 자녀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한글 공부를 하는데 금강산도 식후경.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한국 속담 너무 어려워. 이 학생들이 귀엽기도 하고 약간 우습기도 했다. 설렁탕은 맛 있었다. 맛이 있고 재미가 있는 관광지 그린빌 아일랜드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걸린다. 그린빌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도넛집 리스도넛 가게에 줄을 서 있다. 알랑과 베티 엘리가 개발한 레시피로 1979년부터 만들어서 팔았다고 한다. 한국에서 옛날에 팔던 도넛을 더 개발한 듯한 도넛으로 기본 도넛이 제일 맛있다. 그린빌 아일랜드에 또 다른 볼거리로 통통배 아쿠아버스가 있다. 요금은 3,000원 정도이다. 캐나다 한국인들이 맥도날드를 맥다방, 스타벅스를 별다방, 팀홀튼을 팀다방이라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팀홀튼이다. 패스트푸드, 커피 판매점의 총 판매량의 54%를 팀홀튼에서 판매한다. 애칭으로 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밴쿠버에 오니 자판기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 컴퓨터를 거의 안 했다. 그랬더니 눈이 상당히 좋아졌다. 와, 컴퓨터 하는 게 이렇게 눈에 안 좋은 건가? 홀슈베이라는 선착장의 밴쿠버 성가는 페리가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미리 알았으면 한번 타볼 걸 그랬다. 홀슈베이는 말바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리포터에 뚱뚱한 마술사 같은 옷을 입은 노숙자가 큰 비닐을 들고 걷고 있었다. 약간 비오는 날씨라 물 웅덩이를 만나면 한 번씩 비닐을 내려 빨아주는 센스. 이들은 나라에서 주는 복지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한 노숙자는 지하철역 앞에서 개를 안고 구걸하고 있었다.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는데 자신이 옛날에 신문에 나온 걸 보여주었다. 노래는 가수 뺨치게 잘 불렀다. 여행용 가방을 끄는 노숙자가 행인들에게 아는 척을 했는데 지나가는 여자에게 아는 척을 하니 두 여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 어떤 한국인들은 이들에게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밥을 사주기도 했단다. 어떤 사람은 에이즈가 걸렸다고 써놓고 구걸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웠다. 지하철역 앞에서 색스폰을 불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사람들이 멀찍이 걸었다. 포트무디에 있는 벨카라라는 게잡이 하는 곳을 가보았다. 낚시, 카누도 할 수 있다. 막 잡아서 게 삶아 먹으면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나도 게 잡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TV에서 킹크랩 게잡이 하는 게 상당히 신나 보여서이다. 기본적으로는 반원형 그물망에 고기를 끼워 던져 바다에 넣어 두는 것이다. 라이센스는 사야 한다. 개들이 밖으로 나와서도 절대 고기를 놓지 않았다. 작은 어린 개들은 바다에 놔줘야 한다. 네모난 게잡이 틀은 더 많은 개를 잡을 수 있다. 주로 닭고기를 넣어둔다. 개 크기를 재는 자가 있는데 개의 종류마다 잡을 수 있는 크기가 다르다. 자유롭게 개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어 보였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 밴쿠버에서 유명한 번젠 호수에 가보았다. 주위에 뭐 판다던가 하는 편의시설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없다. 캐나다는 상당히 자연 보호에 신경 쓰는 나라이다.